여러분은 왜 한국만 이토록 치열한 교육 경쟁에 시달린다고 생각하세요? 왜 우리나라 학생들만 새벽 1시까지 학원을 다니고 왜 부모들은 자녀 교육비로 가게가 휘청거리면서도 계속 투자할까요? 미국에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스탠퍼드 등 수많은 명문대가 있습니다. 독일에는 대학들이 거의 평준화되어 있어 어느 대학을 가도 비슷한 교육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한국은 왜 서울대 하나만을 향한 극한의 경쟁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소개할 책은 이 모든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김종영 교수의 서울대 열개 만들기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책의 핵심 아이디어가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채택되어 현실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 책이 제시하는 해법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2시에 잠드는 생활을 365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오직 서울대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미국 학생들을 보면 어떨까요? 하버드를 못 가도 예일이 있고 예일을 못 가도 프린스턴이 있습니다. 스탠퍼드, MIT, 컬럼비아. 선택지가 무수히 많죠. 그래서 미국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만큼 극한의 경쟁에 내몰리지 않습니다. 김종영 교수는 이 현상을 대학 병목 체제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병목이 뭔가요? 병의 입구가 좁아서 물이 한 번에 많이 나오지 못하는 현상이죠. 한국 교육이 딱 그렇다는 겁니다. 전 세계 대학 체제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럽의 평준화 모델입니다. 프랑스나 독일처럼 대학 간 격차가 크지 않은 시스템이죠. 두 번째는 미국의 다원화 모델입니다. 여러 명문대가 공존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독점화 모델입니다. 서울대 하나만이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5천만 명의 국민이 모두 서울대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한국 교육 지옥의 핵심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 병목 현상이 왜 계속 유지되는 걸까요? 김종영 교수는 교육 지옥 동맹이라는 충격적인 개념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동맹 세력은 정부 관료들입니다. 우리나라 고위 공무원들, 특히 교육부 관료들 대부분이 서울대 출신입니다. 이들이 기존 시스템을 바꾸려고 할까요? 절대 아니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셈이니까요. 두 번째는 중상층 학부모들입니다. 이들은 막대한 사교육비를 투자해서라도 자녀를 서울대에 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대에 가면 확실한 계층 상승이 보장되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사교육 세력입니다. 이 경쟁 구조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집단이 바로 사교육업계입니다. 이들이 이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겠어요? 이 세 세력이 서로 다른 이유로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육개혁을 외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과 정시 전형을 둘러싼 논란도 사실은 학생부 종합 전형, 일명 학종은 어떨까요? 김종영 교수는 이를 파놉티콘 시스템이라고 비판합니다. 파놉티콘이 뭔가요? 감시탑에서 죄수들을 24시간 감시하는 감옥 구조입니다. 학종 때문에 학생들은 중학교 때부터 모든 일상이 감시받습니다.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독서활동, 심지어 어떤 책을 읽었는지까지 모두 기록됩니다. 이게 정말 학생들을 위한 제도일까요? 그럼 정시는 어떨까요? 여전히 암기 위주의 획일적 평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국 학종을 선택하든 정시를 선택하든 학생들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동안 수많은 교육개혁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모두 실패했을까요? 김종영 교수는 기존 개혁 세력들을 입시파라고 명명합니다. 이들이 근본적인 구조 변화 없이 미시적 개선에만 매달렸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데이터주의자들은 통계와 수치에만 매달렸고 국가교육위원회주의자들은 기구 설치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주의자들은 기술만 강조했죠. 하지만 정작 핵심인 대학 서열 체제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해법은 무엇일까요? 김종영 교수가 제시하는 혁신적인 대안은 바로 서울대 열개 만들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김종영 교수는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를 벤치마킹합니다. 캘리포니아에는 UC 버클리, UCLA, UC,
샌디에이고 등 여러 캠퍼스가 있지만 모두 캘리포니아 대학교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각 캠퍼스마다 특색이 있지만 위상은 비슷하죠. 한국도 마찬가지로 전국 9개 거점 공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대와 동일한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고 대학 이름을 서울대나 한국대로 통일하며 국가가 상징 자본을 재분배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김종영 교수는 스탠퍼드 대학의 사례를 듭니다. 스탠퍼드도 20세기 초까지는 듣보잡 대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을 통해 지금은 하버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이 되었죠. 칼텍, 즉 칼리포니아 공과대학은 어떨까요? 학생 수가 2,000명도 안 되는 작은 대학이지만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 중 하나입니다. 규모가 작아도 최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증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정말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 이를 가만히 두고 볼까요? 김종영 교수가 이 책에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는 기존의 평평한 운동장 모델은 틀렸다고 말합니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을 바탕으로 지능과 환경이 공진화한다는 관점에서 교육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단순히 대학을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대라는 독점적 지위를 해체하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각자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김종영 교수는 이를 인프라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교육 인프라를 민주적으로 재편하여 모든 학생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대학 무상 교육 문제도 중요합니다. OECD 지표를 보면 한국 대학의 현실은 참담합니다. 11조 원의 대학 무상 교육 예산으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사교육비와 대학 등록금이 만들어내는 계급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김종영 교수가 이 책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책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2021년 12월 1일 살림터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약 400페이지의 분량으로 인문 교양서로 분류됩니다. 이 책을 추천하는 독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정책 관련 전문가들입니다. 교육부, 교육청, 교육연구기관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둘째, 자녀 교육 문제로 고민하는 학부모들입니다. 구조적 관점에서 교육 문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교육 현장 종사자들입니다. 교사, 교수, 학원 강사 등이 교육의 본질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넷째,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입니다. 자신이 처한 교육 현실의 구조적 원인을 이해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과학 연구자들입니다. 교육사회학, 교육정책학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공합니다. 한국 교육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교육지옥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이 책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